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새해 들어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강전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재판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공작법 항소심이 3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이해가 되셨던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쉬고 길어지면 재판 출석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재판 계속 공전되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열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증인석과 피고인석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가깝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둘이 눈싸움을 벌였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례, 성남FC 네 가지가 병합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였었는데요. 과거 측근이었고 현재는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유동규 씨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 네가 다 한 거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만배, 유동규 너네가 다 한 거다라고 몰아가고 있다라는 형태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석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증인석에 있었던 유동규 씨를 좀 빤히 쳐다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서로 눈이 마주친 상태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두 분 지금 눈싸움하는 겁니까?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재판부가 말렸는데 이 상황이 좀 길어져서 결국에는 15분간 휴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판정에서 눈싸움 한다는 거 참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휴정까지 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대표 향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감정이 많이 쌓인 걸까요? 네, 뭐 전반적인 이 재판에 들어가셨던 방청을 했던 분의 어떤 레포트를 보면 뭐 이번 재판, 어제 재판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전에 재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서 오히려 재판이 중단돼서 일찍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증인이 이제 뭐 이런 뭐 서로 쳐다보는 과정에서 법정 안에 상당히 감정 싸움 이것으로 티격태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재판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증인과 피고인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좀 격화가 되니까 오히려 재판장이 만류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유동규 증인 측에서는 좀 본인에 대한 좀 폄하를 하는 건 아니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들이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을 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조금 모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은 좀 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간다는 느낌을 본인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 씨 측에서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아예 분리를 해달라. 변론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참석하지 않게끔 해달라고는 하지만은 재판장에서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 오히려 조금 서로 감정 싸움하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서로 이렇게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자석 배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오는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했지만 실상 요즘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은 위중교사 사건 그리고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사건이죠.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작년 11월 15일에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633 원칙에 따르면 2월 15일에는 항소심 선고가 나야 하는데요.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이 1월 23일에야 잡힌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호인에 대한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특이한 방식인데 인편을 통해서 당대표실로 직접 항소심
서류를 전달하기까지 했는데 그게 12월 18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를 송달받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월 7일까지였고 바로 전날인 1월 6일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이미 하고 있는 변호사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변호사가 할지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선임계만 늦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23일에 첫 공판 기일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서류를 보지 못했다라는 형태로 뭐 첫 번째 공판 기일에 있어서는 공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서 된 건가요? 네, 시청자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예. 18일 정도에 한번 청구가 됐었었는데 당시에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정치자금 수수의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미비하다 해가지고 좀 기각이 됐었는데 지난달 그래서 그 직후에 26일 날 다시 한번 검찰에서는 전모 씨를 소환해서 보험 조사를 했고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을 했고 또 증거인멸 및 구속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전부 다 보강을 했다라 해서 이번 재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 그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 킴비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이상 흐름이 예. 포착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모 씨에 대한 어떤 자금이 들어간 부분. 근데 이것이 정치자금 위반이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가지고 아마 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 보강을 해서 재청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윤한홍 의원과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윤 의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수사가 이어질지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조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번 영장이 발부가 돼서 건진법사의 신변이 네. 확보가 된다면 네.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진법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모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를 하면서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자들로부터 한 1억여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뭐 기도비라는 명목으로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선거는 2022년에 있었지만 그 선거 이전부터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분을 좀 과시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그 경찰에서 압수해갖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 내역에 있어도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2018년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내역들이 다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별건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결과를 저희가 예단할 순 없지만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보통 재청구를 할 때는 그만한 어떤 발부가 될 만한 어느 정도의 보강이 됐다라고 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재청구 제발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설주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